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믿는 걸 표현하는데 서툴지만 그래도 그걸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걸 이해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인가요? 요즘 젊은 이야기 시작 전 여러분이 사연을 듣고 계신 지역과 소망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곳으로 제가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남은 올해 행운이 몰려들어와 일이 술술 풀리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의 강남 거리는 노랗고 붉은 잎이 섞여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햇살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어느새 겨울이 가까워진 냉기가 숨어 있었죠. 김수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네일샵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몬이라는 이름이 작고 단정하게 반짝였어요. 옆에는 시어머니가 될 박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결혼 준비 서류가 담긴 얇은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이런 데는 참 오랜만이네요. 박순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긴장이 섞여 있었죠. 요즘엔 어머님, 또래분들도 많이 오신대요.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어딘가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따뜻한 조명과 라벤더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안쪽에서는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흐르고 있었죠. 이연주 사장은 밝은 표정으로 맞이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박순자 고객님이시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아들이 예비 며느리와 같이 가보라 해서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 속에는 한번 보자는 의미가 묻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거울을 통해 수진을 바라봤고 수진은 눈을 피했어요. 그 시선 속엔 서로를 가늠하려는 묘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이연주는 손님용 수건을 펼치며 두 사람의 분위기를 살폈죠. 오래된 경험이 있는 그녀는 한눈에 이 관계의 미묘함을 알아챘습니다. 요즘은 손 관리도 젊게 하세요. 자연스러운 색이 잘 어울리실 거예요. 이연주가 순자의 손을 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 난 그냥 깔끔한 게 좋아요. 너무 화려하면 좀 그렇지. 순자가 짧게 대답하며 손을 내밀었죠. 그녀의 손등엔 세월의 자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손끝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수지는 그 손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저 손처럼 단단해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연주는 수진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예비 신부님은 어떤 색 좋아하세요? 저는 버건디 계열 좋아해요. 좀 차분해서요. 수지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미묘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우리 집은 너무 진한 색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녀는 마치 가볍게 던진 말처럼 했지만 공기 속엔 묵직함이 돌았어요. 이연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색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사람의 성격이 손끝에서도 느껴지거든요. 그녀의 말에 수지는 미소로 답했지만 시선은 바닥에 머물렀습니다. 순자는 그 미소를 보고 그래도 예의는 바르네라고 속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함께 있었어요. 창밖에서 낙엽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순자는 그 낙엽을 바라보다가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연주는 손톱을 정리하며 묻지 않아도 느꼈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히 내일을 받으러 온 일정이 아니었어요. 확인이 목적이었죠. 서로의 진심을 그리고 앞으로의 거리를 가늠하려는 조용한 전투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샵 안은 따뜻했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차가워졌어요. 음악이 조용히 흐르고 손톱을 다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연주는 그 소리 속에서 두 세대의 감정이 부딪히는 미세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순자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숨을 고르며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어요. 이연주는 내일 도구를 정리하며 순자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교사로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어요. 굳은 살이 곳곳에 자리했고 손가락 마디는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로션을 펴바르며 눈길을 위로 올렸습니다. 거울 속 두 사람의 모습이 나란히 비쳤어요. 서로 닮은 듯, 그러나 너무 다른 두 얼굴이었습니다. 손이 참 곱네요. 관리 잘하셨네요. 이연주가 말을 건넸습니다. 일하다 보니 다 이렇게 됐죠. 애들 잡느라 손톱이 다 상했어요. 순자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딱딱했습니다. 수지는 옆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럴 땐 뭐라도 같이 웃어야 하나 고민하다가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조차 순자에게는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연주는 두 사람의 공기를 느꼈습니다. 겉보기엔 다정하지만 안쪽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어요. 수지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매끈한 손가락 끝에 얇은 반지가 반짝였죠. 그 반지 하나에 순자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요즘은 반지도 심플하게 하나만 끼는구나. 그 말엔 요즘 애들이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었죠. 수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네, 요즘은 그런 게 유행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연주는 손끝의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부드러웠지만 공기의 온도는 점점 낮아졌어요. 순자는 대화의 틈새마다 미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수진이 자기보다 한 발 앞서 말할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죠. 내가 딸을 보는 게 아니고 낯선 사람을 보는 기분이네. 순자는 물컵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유리잔에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이연주는 그녀의 손을 다시 잡으며 말했다. 피부가 건조하시네요. 요즘 날씨가 많이 차죠. 그렇죠. 나이 들면 보습이 제일 중요하대요. 순자는 무심하게 대답했지만 어딘가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순간 수진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급히 진동을 끄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고 살짝 눈썹을 찌푸렸어요. 요즘 애들은 참 바쁘네. 손에서 폰을 못 놓아.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안에는 단단한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죄송하다는 듯 머리를 숙였어요. 이연주는 조용히 손톱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손끝이 참 닮으셨어요. 가족끼리는 닮는 게 많죠. 그 한마디에 순자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아직 가족은 아니지만 곧 그렇게 되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시험하듯 들렸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곧 가족이 된다는 말이 위로 같기도 부담 같기도 했어요. 이연주는 말없이 재를 펴바르며 둘의 표정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순자의 손은 단단했고 수진의 손은 가늘고 부드러웠어요. 그 차이가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살아온 방식의 차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음악은 여전히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미묘한 파문이 일고 있었어요. 순자는 손끝에 시선을 고정한 채 수진을 향해 말했다. 색은 너무 튀지 않게 해요. 깔끔한 게 오래가요. 그 말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경계의 선이었습니다. 이연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았어요. 이 네일샵이 단순한 미용 공간이 아니라 두 세대가 부딪히는 작은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요. 이연주는 순자의 손톱에 베이스 젤을 바르며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던 중이었어요.
공기 속에는 라벤더 향 대신 묘한 긴장감이 퍼져 있었죠. 거울 너머로 보이는 수진의 얼굴은 어딘가 굳어 있었어요. 그녀는 손끝을 살짝 움켜쥔 채 숨을 내쉬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그런 모습을 힐끔 보고는 무심한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눈빛에는 이미 여러 생각이 오가고 있었죠. 우리 집은 좀 단정한 게 좋아요.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경계선처럼 들렸어요. 예, 저도 깔끔한 거 좋아해요. 수진이 부드럽게 답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순자는 정확히 느꼈어요. 순자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럼 뭐, 버건디는 조금 진하지 않아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말끝에는 따끔한 가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거울 속 자신의 손톱을 바라봤습니다. 그 색은 자신이 좋아하는 색이자 자신을 표현하는 유일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실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연주는 잠시 손을 멈추고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색은 사람의 마음이 보여요. 진한 색은 단단한 분들이 많이 고르시죠. 그녀의 말은 중립적으로 들렸지만 분위기는 더 팽팽해졌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고 이연주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잠시 놀란 빛이 스쳤습니다. 단단하다라. 젊은 사람들은 좀 부드러워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은 내 며느리는 얌전해야 한다는 의미와 같았어요.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살짝 붉어졌지만 애써 웃음을 유지했어요. 요즘은 단단함이 꼭 나쁜 건 아니래요. 일에서도 삶에서도요. 그녀는 짧게 대답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을 지키려는 의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연주는 두 사람의 시선을 오가며 손놀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히 색깔 이야기가 아니네. 인생관이 부딪히고 있구나. 샵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엔 팽팽한 전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살짝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세상은 참 복잡해요. 예전엔 이런 데 오면 그냥 손만 예뻐졌는데 말이죠. 그 말에 이연주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손끝에 있는 게 마음이라. 그런가 봐요. 마음이 복잡하면 색도 달라지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순자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녀는 갑자기 이연주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마치 그 말이 단순한 미용사의 잡담이 아니라 자신에게 던지는 메시지처럼 느껴졌어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며 젤이 마르기 전에 움직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숨은 더 짧아졌습니다. 그녀의 손끝에 바람이 닿자 미세하게 떨림이 느껴졌어요. 이연주는 속으로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을 다듬으며 자신이 느낀 것을 확신했어요. 이 관계는 단순한 시댁과 며느리의 문제가 아니야. 세대의 벽, 자존심, 그리고 아직 말하지 못한 두려움이 섞여 있구나. 순자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그녀는 순간 젊은 시절의 자신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자신도 어쩌면 지금의 수진처럼 불안했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 이연주는 조용히 네일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말해준다고 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순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길을 수진의 손톱으로 옮겼습니다. 그 위에 번지는 버건디색은 마치 아직 굳지 않은 마음처럼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연주는 다시 손을 들어 빛을 비추며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거의 완성됐어요. 예쁘네요.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칭찬보다 묘한 의미가 담겨 있었죠. 순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수진의 손톱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저 아이가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곧 묘한 거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며 손을 쥐었다 폈어요. 이연주는 그 미묘한 움직임을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오늘 이 자리 그냥 내일 받는 날로 끝나진 않겠네요. 내일 샵 안의 공기는 고요했지만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창밖에는 가을 햇살이 들고 있었지만 세 사람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이연주는 브러쉬를 내려놓으며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순자의 손끝에서 천천히 얼굴로 올라갔어요. 순자는 그런 시선을 느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연주의 눈빛에는 이상한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선생님 손이 참 단단하시네요. 오래 버티신 손이에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평생 일했으니 그렇겠죠. 라고 답했죠. 그런데요. 이연주는 말끝을 길게 느렸습니다. 손끝으로 젤을 다듬던 동작이 천천히 멈췄어요. 이런 손은요, 지켜보는 손이 아니라 이끄는 손이에요. 순자는 순간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이끄는 손이라니요? 그녀의 말투엔 가벼운 웃음이 섞여 있었지만 눈빛은 예리해졌어요.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며느리를 가족으로 맞으시지만 선생님 손은 누군가를 이끄는 손이에요. 지켜보는 게 아니라 통제하려는 손이죠. 그 말은 마치 비밀을 들킨 사람처럼 순자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이연주는 고개를 숙인 채 손톱 위를 살피는 척했어요. 샵 안은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했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며 얼어붙은 듯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조용히 떨렸어요. 통제하려는 손 그게 어머님인가요?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손을 뺐습니다. 그건 조금 오해신 것 같은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힘이 실려 있었어요. 이연주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오해라면 다행이에요. 근데 이런 손은 보통 가족보다 자신을 더 믿는 분들이에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손이요, 자주 꽉 쥐는 습관이 있으시죠? 순자는 놀란 눈으로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어느새 자연스럽게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나이 들면요, 그게 힘이 돼요 하지만 누군가의 손을 잡을 땐 조금은 힘을 빼도 괜찮아요. 이연주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 말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뼈를 때리는 듯 했어요.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녀의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순자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굳어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믿는 걸 표현하는데 서툴지만 그래도 그걸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걸 이해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연주는 마지막 젤을 덧바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눈을 들었습니다.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인가요? 그녀는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이연주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손이 말해줘서요. 순자는 말을 잃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지는 숨을 내쉬며 조심스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연주의 말이 공기 중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순자의 손끝은 여전히 단단히 쥐어 있었지만 그 힘은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었어요. 며느리를 얻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갈 사람을 맞는 거예요. 이연주의 마지막 말이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샵 안의 공기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웃지 않았고 단지 세 사람의 마음만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창문 밖에서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그 낙엽이 바닥에 닿는 소리조차 묘하게 크게 들렸어요.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라벤더 향조차 그 묘한 정적을 감출 수 없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손끝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죠. 이연주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브러쉬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에도 작은 떨림이 스며 있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여전히 자존심이 서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말도 잘해요. 그녀가 낮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연주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그럴 때도 있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엔 무수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눈길을 들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 평온이 더 무서웠어요. 화난 걸까? 아니면 그냥 실망한 걸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젤이 완전히 굳기 전에 그런 떨림은 흔치 않았어요. 이연주는 그 떨림을 보고 조용히 수건을 건넸습니다. 손이 차네요. 잠깐만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그녀가 수건으로 수진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 짧은 순간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순자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린 채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죠. 거울 속의 자신은 어딘가 낯설고 단단했습니다. 순자는 마음속에서 여러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저 아이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너무 말을 세게 했나? 아니야, 나는 그저 조언을 한 것뿐이야. 하지만 이연주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통제하려는 손이에요. 그 문장이 가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을 꼭 쥐었다 폈습니다. 그 동작이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이연주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지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가 지금 이 공기를 더 깨뜨릴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대신 고개를 숙이고 손톱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순자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면 말보단 행동으로 보여야죠. 그 말은 평소의 어조로 들렸지만 공기 속에서 묘하게 무겁게 울렸어요. 이연주는 가볍게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네, 어머님 말씀 맞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순자는 그 짧은 대답에 다시 눈길을 돌렸습니다. 내가 너무 말이 많았죠. 나이 들면 잔소리가 늘어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연주는 그 미묘한 떨림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더하면 무너질 것 같은 분위기였죠. 샵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젤램프 불빛이 두 사람의 손 위를 비추며 반짝였습니다. 수진의 손톱 위의 버건디색은 이제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그 반짝임이 마치 서로의 자존심처럼 단단해 보였어요. 순자는 천천히 손을 움직이며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이 색 생각보다 나쁘진 않네요. 그녀의 말에 수진이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연주는 그 짧은 대화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평화가 아니라 휴전에 가까운 순간이었어요.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죠. 오늘의 대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순자는 손을 들어 조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손톱 위에 빛이 반사되어 눈이 부셨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녀는 어렴풋이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그 한마디가 마음속에서 아주 미세하게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연주는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순자의 어깨가 처음으로 약간 풀려 있었어요. 샵 안의 공기도 조금은 따뜻해졌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 서로의 마음이 아주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어요. 결제가 끝났지만 누구도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거울 앞에서 손톱을 천천히 돌려보았어요. 빛을 받은 버건디색이 은근하게 반짝였죠. 그 반짝임 속에서 순자는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보다 괜찮네라고 중얼거렸지만 입 밖으론 내지 않았어요. 이연주는 계산서를 정리하면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수지는 가방을 매만지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죠. 다음엔 나 혼자 와야겠다. 순자의 입에서 무심한 듯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에 수진의 눈썹이 살짝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손이 너무 예뻐서요. 아마 어머님만 오셔도 좋을 거예요. 그 대답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작지만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순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샵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순자는 가볍게 목도리를 고쳐 매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이연주는 문을 닫으며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그래도 오늘 뭔가 조금은 풀렸겠죠. 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자의 걸음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어딘가 느려져 있었어요. 수지는 그 뒤를 몇 걸음 떨어져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순자는 하늘을 잠시 올려다봤어요. 가을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구름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햇살을 가렸습니다. 버건디색 손톱이 빛을 받아 붉게 물들었죠. 그 빛이 마치 오래된 기억을 비추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수진 씨는 어떠셨어요? 순자가 문득 물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놀라다가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좋았어요. 어머님이랑 같이 있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그 대답에 대꾸하지 않았어요. 다만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잠시 말을 잃고 걸었습니다. 길가의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발밑을 덮었습니다. 수지는 그 노란 잎을 바라보다가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순자는 그 모습을 힐끔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상한 온기가 스며들었죠. 참, 그 색 생각보다 잘 어울리네요.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지는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요? 그래요. 너무 튀지도 않고 단정하네요. 순자의 입가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마치 얼어있던 공기를 녹였습니다. 두 사람의 걸음이 조금씩 나란히 맞춰졌습니다. 햇살이 그들의 어깨를 비추었고 그림자가 한 줄로 이어졌어요. 수지는 마음속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실패하지 않았어. 그날 밤 순자는 침대 옆 조명을 켜고 자신의 손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내일의 색은 낮보다 더 진하게 보였어요. 그녀는 손끝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생각했습니다. 그 말, 통제하는 손이라 맞을지도 모르겠네. 짧은 한숨이 섞인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덮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손끝에 붉은 빛이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그건 부끄러움과 후회, 그리고 아주 작지만 새로운 시작의 빛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세종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바람은 제법 차가워졌어요. 네일샵 하모니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박순자가 혼자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부드러운 기운이 깃들어 있었어요. 두꺼운 코트를 벗으며 조용하네요. 하고 혼잣말하듯 말했습니다. 이연주는 손님을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오실 줄 알았어요. 순자는 잠시 웃으며 그날 이후로 생각이 많았어요. 라고 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전보다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날 말 기억에 남더라고요. 통제하는 손이라. 그 말요. 이연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끔 손이 진실을 말하죠. 라고 대답했어요. 순자는 자리에 앉아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엔 어딘가 느긋한 움직임이었어요. 손끝에 긴장도 많이 풀려 있었죠. 오늘은 어떤 색으로 해드릴까요? 이연주의 물음에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연한 색으로 해볼래요. 너무 진하면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녀의 말에는 지난 며칠간의 고민이 녹아 있었습니다. 이연주는 조심스레 연한 베이지색 병을 꺼냈어요. 이 색 따뜻하고 편하네요. 손이 예뻐 보이죠? 그래요. 예전엔 이런 색이 심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좋네요. 순자는 손을 내밀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잔잔한 주름이 부드럽게 퍼졌어요. 젤이 발라지는 동안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수진 씨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순자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 마음이 참 여리더군요. 그걸 이제 알았어요. 이연주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어요. 그녀는 내일을 다듬으며 순자의 말이 마침내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처음엔 괜히 거슬렸어요. 뭐든 너무 조심스럽고 나한테 맞추려는 게. 순자는 짧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그게 그 아이 나름의 예의였겠죠. 이연주는 부드럽게 손등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젊은 사람들은요, 두려워서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마음이 예쁘죠. 순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젊을 때 시어머니 앞에선 그랬어요. 그때는 나도 몰랐는데 지금은 그 기분이 이해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했어요. 이연주는 손톱을 정리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손이 이제야 힘을 빼는구나. 순자의 손끝은 더 이상 굳어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편안해 보였죠. 이제 다 됐어요. 이연주가 손톱에 탑재를 바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완성된 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연한 색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 색 참 좋네요. 마음이 가라앉아요. 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색은 화해색이라 부를게요. 이연주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순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요. 다음엔 수진이도 이 색으로 해보라 해야겠어요. 그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이연주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문을 나서던 순자는 문득 뒤돌아봤어요. 그날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녀의 말은 진심이 담겨 있었죠. 이연주는 가볍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다음엔 두 분 같이 오세요. 이번엔 더 좋은 색으로요. 순자는 잠시 멈춰서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죠. 문 밖으로 나선 그녀의 얼굴엔 환한 햇살이 비쳤어요. 순자는 손을 들어 햇살에 손톱을 비춰봤습니다. 그 색은 부드럽게 빛나며 마치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듯 했어요. 그녀의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좀 다르게 잡아야겠다. 사람의 손을, 마음을. 순자는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며칠이 지나 흐린 오후였습니다. 비가 올 듯한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지만 네일샵 하모니 안은 따뜻했어요.
문이 조용히 열리며 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김수진이 혼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약간의 긴장과 설렘이 섞여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이연주는 반가운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 씨, 오랜만이에요. 자리 비어 있어요. 들어오세요. 수진은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톱엔 이전의 버건디색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어요. 오늘은 어떤 색으로 해드릴까요? 지난번에 어머님이 하셨던 색이요. 그걸로 부탁드릴게요. 이연주의 눈빛이 살짝 반짝였어요. 베이지 톤으로요. 그 색 참 잔잔했죠. 네, 그 색이 요즘 자꾸 생각나서요. 수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젤이 손끝에 닿자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날 어머님 표정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웠지. 며칠 전 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같이 밥 먹자.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마음을 흔들었죠. 요즘은 괜찮아요? 이연주의 물음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 괜찮아요. 사실 어머님이 먼저 연락 주셨어요. 그래요. 잘 됐네요. 저도 놀랐어요. 그냥 그날 이후로 마음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수진은 작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저한테 뭐라 하기보다 제 얘기를 먼저 물어봐 주세요. 그 말에 이연주는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손톱을 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손끝에서 달라져요. 한번 마음이 풀리면 손도 부드러워지거든요. 수진은 그 말을 들으며 손끝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톱은 이미 어머님과 같은 색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문이 또 한 번 열렸습니다. 현주 씨, 혹시 자리 있나?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자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이연주는 놀라며 마침 잘 오셨어요. 하고 반겼습니다. 순자는 안으로 들어와 수진을 보았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순자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색. 잘 어울리네. 나도 그거 했는데. 둘은 잠시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지난날의 긴장감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연주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자연스레 이어졌어요. 오늘은 우연히 들르신 거예요? 응. 그냥 기분이 좀 그래서. 그런데 내가 있네. 순자는 자리에 앉으며 손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연주는 새 수건을 꺼내며 웃었습니다. 두 분이 같이 오시면 샵 분위기가 참 따뜻해져요. 순자는 손을 내밀며 수진을 향해 말했어요. 그때 당신이 고른 색. 나도 참 마음에 들었어.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품이 있더라고. 수진은 수줍게 웃으며 감사해요, 어머님. 하고 답했습니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살짝 비쳤습니다. 창가의 유리창에 두 사람의 손이 나란히 비쳤어요. 색은 같았지만 손의 모양은 달랐습니다. 하나는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었고 하나는 아직 서툴지만 진심이 깃든 손이었죠. 그 두 손이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연주는 마지막 코팅을 마치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같은 색이지만 사람마다 빛이 다르죠. 그게 바로 가족 같아요. 순자와 수진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로의 눈빛 속에 작은 웃음이 피어났어요. 창문 밖에는 비 대신 부드러운 햇살이 번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끝은 같은 빛으로 반짝였어요. 그 빛은 이제 이해와 화해의 색이 되었습니다.